네, 오늘은 이제 그 솔리드 중에 OCP, 오픈 클로즈드 프린시플에 대해서 할 건데요. 제가 이렇게 처음에 솔리드를 봤을 때는 제일 많이 와닿았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리드 중에 좀 그나마 이해하기도 쉽고 많이 쓸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순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네, 오픈 앤 클로즈드의 이제 의미에 대한 얘기인데요. 버트랜드 메이어라는 사람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소프트웨어 컨스트럭션이라는 책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오픈 포 익스텐션, 그러니까 확장에 대해서는 열려 있고, but closed for modification, 그래서 변경에 대해서는 닫혀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확장은 뭐고 변경은 뭐냐, 이제 뭐 이런 게 있는데, 확장이라는 거는 이제 새로운 타입을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확장이라는 거는 새로운 타입을 추가한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타입을 추가하면 된다. 전에 얘기할 때 그 OOP랑 그 다음에 스트럭처드 랭귀지와의 차이점 설명한 적 있죠. 거기서 새로운 타입이 계속 추가돼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는 OOP가 맞는 건데, 데이터 타입은, 그러니까 어떤 타입 객체는 추가가 안 되는데 계속 기능만 추가돼야 되는 경우에는 펑셔널 랭귀지가, 그러니까 스트럭처드 랭귀지가 더 맞는다고 얘기한 적이 있죠. 예. 그러니까 OOP에서는 이제 그런 펑션이 추가됐을 때는 클래스 하이어라키에 그 펑션을 계속 추가해야 되니까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그런 거는 이제 굉장한 변경을 수반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타입을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거, 그거를 확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losed for modification의 의미는 어떤 이런 확장이 일어날 때 상위 레벨이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세한 거는 뭐 뒤에 가서 나올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그 어떤 모듈의 행위를 쉽게 변경할 수 있다. 소스 코드의 변경 없이, 소스 코드를 수정하는 일 없이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했던 카피 이그젬플을 보면, 이제 카피 모듈을 재컴파일하지 않고도 로우 레벨 디테일, 그러니까 뭐 키보드를 쓸 건지 프린터를 쓸 건지 아니면 다른 디바이스를 쓸 건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 변경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추상화와 인버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위 레벨의 모듈이 하위 레벨의 의존성을 갖는 경우를 보면 어떻게 되냐, 상위 레벨과 그 디테일한 레벨 사이에 앱스트랙트 인터페이스, 추상 인터페이스 혹은 뭐 폴리오픽 인터페이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저런 걸 중간에 껴넣는 거예요. 지금 리더하고 라이터를 껴넣었죠, 그죠? 그래서 상위 레벨의 디테일, 팔러스, 그러니까 카피라는 그 비즈니스 로직이 리더와 라이터라는 인터페이스에만 의존하도록 만들고, 하이 레벨의 디테일이 걔들을 구현하도록 해서 의존성을 역전시켜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스프링을 왜 써요?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C를 하신 분이에요. 그냥 뭐,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명확한 대답을 못 해주셨나봐요. 그러니까 프레임워크이고 뭐 트랜지션 처리되고 이러니까 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나봐요. MVC가 되고 이러니까. 근데 스프링을 쓰는 이유는 오른쪽과 같은 이유에서여야 하는 거죠. 그죠? 오른쪽에서 보면은 카피라는 애가 리더라이터에 의존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을 때 밑에 있는 애는 뭐가 될지 모르는데 그 뭐가 되는 거를 껴 넣어주는 거를 스프링 해주죠. 그게 디펜던시, IOC, 인버전 오브 컨트롤 뭐나 그 다음에 DI 컨테이너, 디펜던시 인젝션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죠. 스프링을 쓸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이일민 씨가 쓴 책에 보면 PSA라고 했고, 포터블 서비스 앱스트랙션, 추상화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AOP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가 DI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 DI에 대한 얘기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스프링을 써야 되는 이유는 DI를 편안하게 해주니까. 그 다음에 DI를 편안하게 해줘서 내가 DI에 맞게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면 테스트하기 좋고 유지보수하기 좋은 코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DI에 맞는 그런 코딩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스프링 쓰면 그렇게 되는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잠깐 샜는데, 여기 있는 솔리드는 보면 서로 상호 간의 연관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지금 OCP를 설명하는데 DI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OCP는
뭐 DI랑은 상관없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약간씩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소스 코드 예제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저렇게 라이트 프린터, 리드 키보드 이렇게 있다가 새로운 뭐 리드 펀처, 그 다음에 뭐 이런 인풋에 대한 조건이 늘어나면 저기 이렇게 조건문이 들어가고 메소드가 추가되는 저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익스텐션, 확장을,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카피라는 하이 레벨을 수정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예,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변경이 필요한 영역이 있잖아요. 지금 저기는 리드하고 앞에서 예를 봤을 때 라이트 두 군데잖아요. 그 두 군데에다가 그 앱스트랙트 타입, 앱스트랙트 인터페이스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게 리더하고 라이터예요. 그 변경이 필요했던 영역에 리더하고 라이터라는 그런 추상 인터페이스가 추가가 되죠. 그리고 저 추상 인터페이스는 지금은 카피 메서드의 아규먼트로 전달이 되고 있죠. 근데 저거는 저렇게 전달을 해도 되고, 카피 메서드에 세터를 둬서 set reader, set writer 이렇게 전달을 해도 되고, 혹은 카피의 컨스트럭터, 카피를 new 할 때 리더나 라이터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도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거는 메서드로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장이 필요한 행위를 앱스트랙션을 한다. 인터페이스로, 추상 인터페이스로. 예, 그런 다음에 그 추상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그런 하이 레벨의 어떤 구현체를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수정에는 닫혀 있고, 카피라는 카피 클래스의 카피라는 메소드는 수정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확장에 열려 있는 거죠. 리더나 라이터를 구현하는 클래스는 계속해서 추가가 될 수 있다. 예, 그런 얘기로 OCP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디바이스가 추가돼도 해당 디바이스를 담당하는 클래스만 추가하면 되니까, 익스텐션에는 오픈돼 있고, 근데 저거 한다고 해서 카피의 로직은 수정하지 않으니까 모디피케이션에는 클로즈돼 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로 이제 포스, 포인트 오브 셀 그 현장에서 뭐 어떤 물건 구매하고 이러는 거를 처리하는 그 예제인데요. 여기서 체크아웃을 하면 지금 머니를 받았잖아요. 머니.0 한 다음에 accept cash라는 현찰을 받아 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어요. 그러니까 현찰을 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신용카드를 받고자 할 때는 보통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신용카드이면 accept credit을 하고, 아니면 accept cash를 하고, 근데 여기에 크레딧 말고 또 다른 게 들어갔어. 그럼 또 저기 ifS가 계속 추가되겠죠. 그죠? 네. 저렇게 ifS가 계속 추가되면 이 클래스는 확장에 열려 있는 것 뿐만 아니고, 저렇게 ifS에 들어가는 패널 프로블럼이 발생하죠. 그죠? 여러 메서드에 대해서 문어발식 그런 영향관계를 갖잖아요. 그럼 또 그 문어발 중에 하나만 변경이 일어나도 얘는 영향을 받겠죠. 그죠? 굉장히 프레질해지죠. 프레질. 굉장히 깨지기 쉬워지죠. 프레질이 그 나쁜 디자인 냄새 중에 제일 먼저 없애야 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OCP를 확장을 위해서 소스를 수정했으니까 OCP를 위반하는 일이 생겨요. 이럴 때는 확장이 필요한 행위를 앱스트랙션 한다. 아까랑 똑같아요. 확장이 필요한 부분, pay accept였죠. 그러니까 accept payment죠. 아까는 accept cash였는데 저게 accept cash, accept credit 이런 식으로 계속 변경이 일어나야 되는, 확장이 필요한 행위를 앱스트랙션 한다. 그거를 accept payment라고, 크레딧도 되고 캐시도 되고 여러 가지를 다 표현할 수 있는 accept payment라고 하고 인터페이스로 뺀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 인터페이스는 외부에서 주입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요게 OCP,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OCP를 준수하고 있지 않은 구조를 OCP를 준수하도록 만드는 간단한 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OCP를 준수하는 게 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계속 얘기하는 게 의존성 방향이죠. 저 체크아웃이라는 알고리즘은 페이먼트 메서드라는 인터페이스에만 의존하지 하이 레벨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체크아웃에 페이먼트 메서드에 어떤 새로운 타입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저걸 확장하기 위해서는 서브 타입이 하나 추가되면 되는 거지, 체크아웃 모듈이 수정되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다 요 그림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디자인 패턴에 보면 스트레이티지 패턴이잖아요. 저거 하나 가지고 대부분이 설명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되느냐? OCP를 준수할 수 있느냐? OCP를 준수하면 변경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비실용적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이제 메인 파티션, 그 메인에서 어떤 그 의존성 주입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이제 거기는 어차피 if else가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러다면은 이제 그러니까 메인은 OCP를 준수할 수 없어요. 메인에 있는 팩토리의 임플리멘테이션, 그 다음에 특히 팩토리의 임플리멘테이션이죠. 걔는 if else가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if else가 있어요. 근데 그 스프링 같은 거 쓰면 걔가 대신해 주니까 메인에 대한 파티션, 메인 파티션에 대한 문제는 배제하고 보면 크리스탈 볼 프로블럼이 남는다라고 해요. 크리스탈 볼이 뭔지 처음에 제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한참 해외 보니까 크리스탈 볼이 마법의 수정구죠. 마법의 수정구. 마법의 수정구가 미래를 볼 수 있는 마법의 수정구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마법의 수정구를 가지고 있냐는 거죠. 없죠. 근데 저번에도 계속 여러 번 얘기하는 건데 언노운에는 언노운즈가 있죠. 나도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미리 뭔가를 확장을 준수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미리 다 준비해 놓는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확장이 필요할 만한 모든 것에 다 인터페이스를 넣어 놓는다 그러면 더럽게 복잡해져요. 네, 안 하니만 나을 정도로 복잡해져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해서 할게요. 지금 이거는 이제 익스펜스라는 그 예제인데요. 저렇게 타입 코드가 계속 추가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봐도 되게 복잡해요. 프로그램이 되게 복잡하고, 이게 지금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유닛 테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바발 씨가 그 깃에서 해놓은 거는 아마 한 번에 답으로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아주 잘게 잘라서 답으로 가는 거를 그 깃업에 올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 readme.md 마크다운 파일에 어떻게 따라하는 걸 순서대로 잘 써놨어요. 그래서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예.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뒤에 URL을 나오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 앞에 거의 문제점은 SRP 위반이에요. 뭐냐면 비즈니스 규칙하고 메시징 생성하는 거랑 포매팅하는 게 합쳐져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맨 위에 있는 것 중에 네임은 디너 뭐 저렇게 하는 저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 계산하는 로직이 있고, 토탈을 또 계산하는 로직이 있고, 그 다음에 맨 위하고 맨 밑에 보면은 프린트하는 로직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죠. 프린터가 맨 위, 중간에서 좀 밑에, 맨 밑에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프린트하는 거, 그 다음에 텍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포매팅하는 거, 그 다음에 비용을 계산하는 거, 이게 지금 하나에 붙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용 계산하고 프린트하고 포매팅은 역할로 구분을 해봐도 서로 다른 일이잖아요. 다른 일이 하나의 클래스도 아니고 하나의 펑션에 있죠, 지금. 그러니까 얘는 지금 SRP를 위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OCP를 위반하고 있어요. 비즈니스 규칙을 확장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그 익스펜스의 타입이 디너, 브레이크퍼스트, 카 렌털 이렇게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걸 넣는다 그러면, 런치 같은 걸 넣는다 그러면, 그러면 이 코드 변경 없이 안 돼요. 그죠? 타입 하나 추가한다고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OCP도 위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밀 타입을 하나 추가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추가에 대해서 영향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주 견고하게 얘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리지드해서 어떤 뭔가를 고칠 때 굉장히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얘는 아까 말씀드린 페나 프라블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프레질해요. 잘 깨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프레질러티가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그 대상이다. 제일 위험한 안 좋은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예상을 한 거예요. 뭐냐면 원래 얘네들은 비즈니스의 목적이 고객에게 회계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기능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공하는 기업용 솔루션이었어요. 근데 이게 장사가 잘 안 돼요. 근데 새로운 니치 마켓이 등장했는데 그게 뭐냐면 시스템의 대부분의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아주 작은 비즈니스 영역, 그러니까 포매팅만 한다든가 캘큘레이션만 한다든가 이런 기능을 팔 수 있는 영역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들을 팔려면 어떻게 돼요? 작은 모듈로 추출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얘는 그런 컴포넌트로 분할할 수가 없어요. 리지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지드하기 때문에 잘 엮어서 뽑아낼 수도 없고, 그렇게 뽑아낼 수 없으니까 임모빌해요. 그러니까
모바일하지 못한 거죠. 이렇게 일부분만 빼서 다른 곳으로 갖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진짜로 원하는 거는 이제 작은 자료로 별도로 판매 배포하고 이런 걸 하고 싶은 건데, 이 굉장히 그 스위치랑 if 이런 거에 리지드하게 엮여 있어서 그게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끗하게 리팩토링한 게 저 두 개 있어요. 위에 건 답이 나올 거고요, 밑에 건 과정이 나올 거거든요. 저거를 지금 설명하면 요거 설명하는데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설명은 안 할 거고, 저걸 한번 봐보세요. 봐보시고 쭉 그 리드미 파일을 읽어보시고 커밋 로그만 보셔도 아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 이런 거 한번 연습해보고 싶어 그러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고 이해 안 가시거나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쭤보시면, 물어보시면 그거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결과 화면이에요. 다 만들고 나면 하나의 클래스가 저렇게 여러 개의 클래스로 나눠져요. 굉장히 많은 클래스로 나눠지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쁜 디자인이 된 거죠. 저기서 빨간 선으로 나눠놓은 왼쪽 인터페이스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애플리케이션 영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상단부터 하단이 이제 메인 파티션에 해당되는 영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이제 바뀌어도 왼쪽에 있는 영역들이, 왼쪽 위에 있는 영역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말한 것 중에 이상한 게 있어 라는 얘기죠. 근데 뭐냐면 새로운 기능을 요구하면, 여지까지 있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이런 새로운 기능을 요구하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날짜 개념 이런 거 지금 없었는데, 또 트랜스포테이션, 뭐 운송에 대한 개념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얼토당토하지 않은 새로운 것들이 전혀 고려 안 된 게 나오면 뭘 할 수가 없어요. OCP를 준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그런 얘기를 미리 해줬어야지. 미리 해줬으면 내가 다 준비했을 텐데, 그런 거에 내가 다 추상화를 적용하고 OCP를 적용해서 새로운 타입만 추가해도 확장할 수 있게 해놨을 건데, 네가 미리 얘기 안 해줬으니까 그러잖아. 내가 알았더라면 OCP를 준수할 수 있었는데, 미리 알았더라면 말이지. 그러면 앞으로는 OCP를 적용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두 다 알아야 한다는 말이야? 라는 얘기가 됩니다. 마법의 수정구가 있어야만 OCP를 준수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얘기 했었죠. 고객은 자기가 만져보기 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미리 말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잘 찾고 예측해도 이제 고객은 그 기능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변경사항을 요구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고객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생각도 못했던 요구사항 변경을 요청하는 기능. 개발자들이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고객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언노운즈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크리스탈볼이 있어야 돼요. 크리스탈볼이 없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OCP라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OCP, OOD 이런 거는 앞으로 변경사항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거야 라는 게 OOD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뭐 의존성 관리를 잘해서 뭐 상위 모듈이 하위 모듈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할 거야, 새로운 기능이 추가돼야 된다면 상위 로직 변경 없이 서브 타입만 하나 추가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다 거짓말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 거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데 예측을 못 하잖아. 어떻게 할래? 그래서 그런 지난 30년간 소프트웨어 산업은 이 문제와 투쟁해 왔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걸 제거하기 위한 두 가지 해결책, 접근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BDUF라고 그러죠. Big Design Upfront. 그래서 무슨 얘기는 뭐냐면, 과도한, 좋게 말하면 치밀한, 나쁘게 말하면 과도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코드를 한 줄도 짜기 전에 설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고객과 문제 영역을 고찰을 해요. 근데 고객은 지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고객하고 많이 고찰을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안 하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도메인 모델을 만들어요. 고객하고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뒷단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OCP가 가능하도록 도메인 모델의 추상화 적용해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변경 가능하니 이 부분은 인터페이스로 빼자. 임플리멘테이션으로 바꿔서 하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해요. 전체 그림이 나올 때까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그 머피의 법칙이 작용을 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변경이 생길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추상을 적용한 거에는 고객은 변경을 요청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고 있던 뭔가가 나왔을 때 변경 요청을 해요. 그럼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추상화는 쓸모가 없어져요. 그리고 추상화는 자체가 아주 강력한 만큼 비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상화를 많이 적용을 해놓으면 그 직관적으로 이야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은 추상화를 필요하지 않은 곳에 많이 적용해놓으면 코드를 이해하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 추상화는 인다이렉션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직접 콜하는 게 아니죠. 항상 중간에 하나 뭘 두고 의존성 방향을 역전시켜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돼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관계를 디스커넥트 시켜 놓죠. 그죠? 중간에 하나 넣어서 방향을 뒤집고 막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해하기 쉽냐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직접 다이렉트로 호출하는 관계보다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죠? 그런 게 너무 많으면 안 좋겠죠. 그래서 그와 반대되는 측면으로 나오는 게 애자일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뭐 실용적이고 반응을 하는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애자일 디자인에 대해서 뭐 많은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크겠죠. 그죠? 다 제끼고 이제 하나의 예를 들고 있어요. 예. 이제 이 경우는 뭐냐면 밤에 그거 서로 군사들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포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총격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 군은 포위당했어요. 근데 적군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적이 어디 있는지 알면 분명히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BDUF, 그러니까 빅 디자인 어프론트 방식을 취한다면 행동을 취하기 전에 충분히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날이 셀 때까지 계획을 하면 적은 점점 포위망을 좁혀올 거고 아마 수리탄 하나만 던지면 우린 전멸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애자일 방식을 따르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중사 위에 상사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야! 너 일어나 라고 한다면 일어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총알이 날라오겠죠. 그러면 총알이 날아온 방향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일어난 사람도 재수 좋으면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최악의 경우 그 사람은 죽겠지만 예. 우리가 가지고 뭐 사람이 죽는 거랑 비교하는 건 좀 안 좋긴 한데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뭐 리더십 같은 거 하면 한 명을 죽이고 너네 살을래 아니면 다 같이 죽을래 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고민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사람이라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내 손실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물질적인 손실이라고 할 때 내 물질적인 손실이 있어야만 상대방의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면 먼저 내 물질적인 손실을 통해서 피드백을 얻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고객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빨리 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변경을 요구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게 필요할까요 해서 설계를 많이 하지 말고 지금 고객이 얘기한 것만 만들어서 빨리 주라는 거예요. 변경에 대응하지 말고 변경을 예상하고 준비하지 말고 고객이 딱 원하는 것만 만들어서 빨리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그걸 써보고 이건 뭐가 안 되고 저건 뭐가 안 되고 이건 뭐가 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가서 추상화를 넣어서 확장에 안전하게 만드는 게 낫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애자일 디자인은 변화에 대한 가장 좋은 예측은 변화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 변화를 경험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이제 코드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추상화를 추가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미리 필요할 걸 다 생각해내는 게 아니고 그 중에는 그 요구사항이 변경되면 쓸모없는 것들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 변경되면 나와야 되는 것들, 그런 거 포함 안 돼 있기 때문에 미리 뭘 해놓지 말고 필요할 때마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쏜 다음에만 그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쏘라는 거예요. 저기 있겠지 하고 쏘지 말고. 그래서 변경을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변경을 잘 수용해서 앱스트랙션을 추가하라는 거예요. 미리 추가하지 말고. 그래서 에자일 디자인 그러면은 이제 주 단위로 뭔가를 딜리버한다. 그럼 뭐 주 단위 혹은 뭐 2주 단위 보통 그 정도 하죠. 1, 2주로 이터레이션을 돌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 이터레이션 회의 이런 거 뭐 주초에 혹시 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 뭐 난 요번 주에 뭐 할 건데 이런 얘기 하죠. 아니면 뭐 주말에 금요일쯤에서 우리 요번 주에 뭔 일을 했는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거를 지금 그 내가 뭘 할 거야, 내가 뭘 했어 라는 거를 실행해 볼 수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내가 나 요번 주에 뭘 할 건데 이거는 당신이 요렇게 해보면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라고 이슈에다가 이렇게 적고 있는지. 예. 그러면 그게 그 익스큐터블한 딜리버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냥 뭐 팀장님이 물어보는데 야, 그 저기 뭐야 KK님 그거 뭐 하시기로 한 거 어떻게 되셨나요? 그랬더니 뭐 잘 됐죠. 뭐. 예, 기간 내에 잘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그 요구사항을 낸 사람이 그럴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얘기했던 거랑은 좀 다른데요. 아니면 요거 요렇게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얘기가 이제 배포 전에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겠죠. 그죠? 예. 근데 그게 월요일날 작업한 게 금요일날 나오면 다음 주에 하면 되죠. 그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변경사항을 요구하면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요. 어떤 요구사항 변경을 요청하면 리팩토링에서 그런 종류의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앱스트랙션을 추가한다. OCP를 준수하도록. OCP 외에 나머지 솔리드 규칙을 다 준수해야겠죠.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리팩토링은 물론 요구사항 변경이 있을 때면 리팩토링 하는 건 아니지만 요구사항 변경을 요청하면 그 요구사항 변경을 수용하면서 기존의 거에 잘 도는지 회귀 테스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TDD를 했으면 거기서 리팩토링을 해서 그와 같은 요구사항 변경이 생겼을 때 꼭 동일한 요구사항 변경이 생겼을 때 마디피케이션이 아니고 익스텐션으로 가능하도록 리팩토링 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처음엔 없던 앱스트랙션이 고객이 요구사항을 요청할 때마다 계속 추상화가 하나씩 추가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에자일 디자인 인 프랙티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BDUF랑 에자일하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냐 이제 이거예요. BDUF를 피해야 하지만 NoDUF도 피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TDD를 해야 돼 라고 하면 TDD를 해야 되니까 페일링 테스트부터 넣어야지 라고 해서 진짜 종이에다가 아무것도 안 쓰고 페일링 테스트부터 넣는 거는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화이트보드에다가 대충 그렸고 이런 거야 라고 우리 일주일 동안 작업하려면 이 정도의 우리 컨센서스면 돼 라면 그 정도 얘기하면 되는 거지. 야 이거를 우리 더 이상 우리가 못 발견하는 게 없을 때까지 한번 파고들어서 완벽하게 한번 계획을 세우자 라고 하는 거는 에자일에 위배된다는 얘기예요. 에자일이 계획을 세우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계획을 세우되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기에 충분한 만큼만 계획을 세워주는 거예요. 왜? 그보다 디테일한 계획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전 설계를 하는 내가 뭘 만들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커플링이 없는 모델을 사전 설계해보는 거는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작게 필요한 만큼만 그러니까 설계도 에자일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모양 이렇게 러프하게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동작할 거야 라는 거지 아주 구체적인 작은 상세까지 미리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마법의 수정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불필요한 추상화가 늘어나요. 필요한 추상화가 아니고. 그거보다는 자주 빨리 배포해서 기획자가 클릭해 볼 수 있게 그 사람이 어떤 피드백을 줄 수 있게 하고 그 사람의 피드백에 기반해서 내가 설계를 추가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리팩토링을 그냥 뭐 사전적인 의미로 뭐 외형을 변경시키지 않은 채 내부 구조를 개선하는 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에자일에서 보면 리팩토링은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TDD에서
페일링 테스트를 넣고 그 다음에 프로덕션 코드가 돌아만 가게 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없죠. 카피 앤 페이스트도 되는데, 중복도 되는데, 리팩토링해서 돌아가는 코드를 아름답게 만드는 게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사항 변경이 있을 때 디자인을 해서 리팩토링을 해서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향후에는 이제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OCP가 정말로 의미를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간단한 도메인 모델도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혼란만 가져와요. 특히 올해 대학교 졸업했는데 뭐 설계 이런 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해본 적도 없는데 지금부터 TDD로 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대충 설계는 할 줄 알고 TDD도 하는 거지 설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난 TDD만 해야지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차라리 그냥 TDD나 뭐 에자일 안 하고 그냥 사전 설계 방식으로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나마 그렇게 하면 7, 80점짜리 답은 얻을 수 있는데 7, 80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한 번에 110점을 맞자고 덤비면 50점도 안 되겠죠. 한 30점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건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거를 제가 몇 년 전에는 안 위험하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요즘은 제가 위험하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설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에자일도 잘하는 거예요. TDD도 잘하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이 TDD를 잘할 수 있다, 리팩토링을 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객체 설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리팩토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뭐 마틴 파울러 리팩토링 책 봤다고 설계에 대한 개념 없는 사람이 리팩토링을 잘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에자일 팀에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데요. 요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그래서 이터레이션 제로라는 걸 두고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진행 방향을 잡는 그런 불확성을 가지고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진행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이터레이션이 끝나면 고객한테서 뭔가 수행 가능한 익스큐터블한 뭔가를 보여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는 아까 계속 얘기 드린 대로 뭔가 돌아가는 게 있어야 그때부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생각에서 나온 변경 요청이 앱스트랙션의 기반이 돼야 돼요. 예측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OCP를 준수하기 위해서 팀은 앱스트랙션을 계속 추가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매 이터레이션은, 그러니까 매주 초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개발팀 4명이 지금 같이 일을 하는데 월요일 아침에는 뭐 해야 돼요? 요번 주 일할 거 중에 뭐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4명이 화이트보드에 대충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그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은 할 수 있죠. 아주 뻔한, 다음에도 뻔히 일어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뭐 미리 이제 OCP를 적용하거나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이터레이션이 증가되면서 OCP 적용률이 증가한다. 이 얘기는 앱스트랙션이 증가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 소프트웨어 공학은 옛날에는 예술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아무도 못해 그 사람만 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진짜 뭐 그런 예술인 세대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시대는 지금은 공학이어야 하는 거죠. 공학이어야 해야 되는 거고 마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어떤 마술사가 있어서 그 설계를 할 수 있는 게 소프트웨어 공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OCP는 완벽하게 준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모든 걸 생각해낼 수가 없고 아무리 규칙을 준수하고 뭐 어쩌고 해도 고객은 이제 우리가 생각 못했던 뭔가를 가지고 와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대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개발자의 목적은 그런 변경의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는, 내가 추상화를 완벽하게 적용을 해서 변경의 고통을 완전히 제거할 거야 라고 하면 자기가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변경을 최소화하는 거, 그리고 그런 변경이 있을 때마다 OCP를 준수하는 거, 그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라는 거죠. OCP가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의 핵심이 돼요. 그림을 그렸을 때 보면 디자인 클래스 다이어그램 같은 거 그렸을 때 보면 변경에 대한 완벽한 보호를 얻을 수는 없지만 근데 그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아주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뭐 요약이고요. OCP는 완벽하게 수능하기 위해서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는 못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피드백을 통해서 그걸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요거는 이제 뭐 그 얘기예요. 이게 마틴 파울러인가 누가 얘기한 건데 그 부분이에요. 뭐 에자일이 그렇게 막 득세하고 XP가 득세하니 사전 설계는 필요 없는 거냐 이제 그 얘기거든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